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제목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국외 민족 독립운동. (1910년대) 국외는 독립운동기지 건설. 요걸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지도를 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도 안에다 직접 필기를 확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여기다 필기를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한번 지도를 그릴게요. 일단 자, 이제 독립운동사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부터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가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무슨 강? 이 송화강 지류죠. 이렇게 쭉 송화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간도 혹은 만주라고 불려요. 같은 말이에요. 간도 혹은 뭐? 만주. 자, 이 송화강 지류 이쪽에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을 서간도라고 하고요. 이쪽을 북간도라고 해요. 원래는 이 북간도 밑에 요만큼이 동간도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는 동간도와 북간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서간도, 북간도. 한번 다시. 서간도, 북간도. 이걸 다른 말로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연해주. 한번 다시요. 연해주. 이 연해주가 바로 러시아 땅이에요. 어디 땅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이 서간도 삼원보라고 쓰세요. 여기가 서간도 삼원보. 그리고 여기다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뭐라고요?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간도 삼원보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도 여기다 그냥 쭉 필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빼가지고 그냥 쭉 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도 그 글씨를 작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라고 그랬죠? 북간도죠. 여기다 2 북간도 이렇게 쓰세요. 여기 서간도 삼원보 이렇게 쓴 거는, 삼원보는 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명. 왜냐면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는 않거든요. 한 지역에 어떻게 모여 사니까 그 모여 사는 곳에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간도의 삼원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북간도 전체를 보시면 되고, 하나씩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가 3이라고 쓰고, 여기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연해주 뭐?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도 독립운동 기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가 상하이예요. 여기 상하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상하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미주. 미국. 미국을 미주라고 하거든요. 자, 미국.
요 5개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다 공부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단체들,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까지. 이거는 하나의 산이에요. 산.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은 하나의 산이라고. 어렵다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항일 무장투쟁사예요. 왜냐면 독립군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뭐 독립군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 자, 서간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원보 지역에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기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데, 일단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많은 독립운동 기지를 한 사람이 다 자금을 대서 만든 거예요. 그게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 이회영 선생님이 지금 돈으로, 제가 97년도로 얘기하면 한 3천억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혼자서 다 퍼부은 거죠. 여기다. 나중에는 본인 가족들은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신흥무관학교, 이걸 만들었는데 다 무상교육이었죠. 독립군들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도 무료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댄 겁니다. 혼자서. 이 이회영 선생의 이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진 자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혜영의 활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유명한 일화가 많죠. 이혜영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는. 부인이었던 이윤숙 여사가 쓰신 서간도 시종기라고 해서 아주 그 책도 유명하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분이 그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했던 이항복 알죠? 이항복이 10대 손이에요. 뭐 명문 가문이죠. 실제로 조선에. 한일합방이 딱 되자마자 육형제였는데, 육형제가 전원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거든요. 이분이 넷째였고. 근데 이제 이회영 선생이 그때 자신있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녹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재산을 불렸는데 조선 왕조가 망했으니 조선 왕조를 살리는데 이 돈을 전부 다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걸 현금화 시켰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급하게 현금화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열로 간 거죠. 서간도로.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지은 겁니다. 그거를. 노비들한테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수라는 게 내가 얘기했던 고수가 이런 거예요. 노비들한테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 오랜데 왜 저한테 계속 존댓말을 쓰십니까? 이렇게 노비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비한테. 나으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신분제도가 깨진 지가 언젠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존댓말을 쓰십니까? 어렵게. 노비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분은 아나키스트가 돼요. 무정부주의자가 되죠. 무정부주의가 결국 아나키즘이 순수 자유주의 운동이거든요. 인간의 일체의 차별을 다 벗어던지는. 압록강을 건널 때 자신의 식소를 데리고 압록강을 건널 때 뱃사공한테 이제 이 배 사기 얼마냐고 물어봤답니다. 이제 얼마냐고 했겠죠. 몇 명 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금을 주고 내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더니 자기는 가서 뭘 만들 거예요. 독립군 이제 양성학교, 이게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학교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뱃사공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조선의 청년들이 수도 없이 이 강을 건너올 것이다. 그 친구들한테 뱃삭을 받지 마라.
근데 이 뱃사공도 이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아서 결국 이게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책 역할을 합니다. 이 뱃사공이. 이렇게 이제 한 명의 이런 헌신이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고 전염을 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좋은 전염이죠. 좋은 전염. 자, 하나씩 볼게요. 이 이회영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단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져요. 자, 이 자치단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조선인들이 살고 있어야 돼요. 조선인들이 살고 있어야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기지를 운영할 수 있어요. 왜? 조선인들한테 뭐를 거두면 돼요? 세금을 거두면 되죠. 그리고 인적 자원도 확보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다 만들어야 돼요. 독립운동 기지를.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먼저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해외에 만들어진 자치단체인데 이게 경학사라는 자치단체입니다. 물론 이 건물도 다 이회영 선생님이 세우십니다. 이것만 연도수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1911년에 만드신. 그리고 이 경학사는 바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부민단으로. 뭐로? 이 부민단으로 이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민단은 또 이후에 한족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이 있어요. 서간도에 만들어진 독립군이죠. 대한독립단. 이 이름을 쓰진 마세요. 이 포수 출신이었던 박장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독립군입니다. 그 다음에 북간도에 있으면 북로군정서군, 서간도에 있으면 서로군정서군이 됩니다. 북간도에 있으면 뭐? 북로군정서군, 서간도에 있으면 서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이 만들어졌죠.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학교는 독립군 양성학교죠. 뭐 양성학교? 독립군을 키워내는 거예요. 독립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막 군사훈련만 시키면 되나요? 뭘 시켜야 될까요? 국어교육, 국사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해놔야 독립군이 돼. 알겠어요? 국사교육을 안 가르치면 독립군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신흥 강습소로 출발해요. 1911년에 이게 이제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는 겁니다. 경학사 신흥 무관학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경학사 신흥 무관학교. 3,000여 명의 독립군 간부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00여 명의 독립군 간부를 배출했다는 거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 한 명이 나가면 독립군 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최소 10명씩 독립군을 운영하는 소규모 독립군 부대를 만들거든요. 그럼 3,000명을 배출했다는 것은 3만의 독립군을 여기서 다 키워낸 거예요. 한 명이 나가서 적어도 부대원을 10명씩은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나중에 배우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제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나중에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이런 사람들도 다 의열단 이 의열단도 여기 신흥 무관학교 출신.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자금으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3,0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해낸다. (3,000명의) 독립군을 양성했다.
서간도 삼원보 지역의 독립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북간도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북간도는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다 지도에다 지명을 좀 써보죠. 여기 용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정. 어디? 용정. 이게 이제 북간도 용정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연길이라는 곳입니다. 어디? 연길.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이 왕청이라는 곳이에요. 이 옆이 십리평이라는 곳이고,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용정, 연길, 왕청, 십리평. 용정, 연길. 연길이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변? 우리 여기 국내 보면 이렇게 식당에서 중국 그 아주머니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분들, 연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연변 분인데 중국 사람 아니에요. 조선족이지. 그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조선족이에요. 중국인들이 아니고. 중국은 한족이에요. 한족. 응? 왕청, 십리평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가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거든요. 여기가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 여기가 밀산부라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써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용정. 이 용정에는 학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서전서숙 명동학교. 명동학교는 조금 위치가 벗어나 있는데 같이 보시면 돼요. 서전서숙. 이게 1906년. 그러니까 1910년은 아니죠. 10년대는. 서전서숙은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 다음에 명동학교. 1908년. 서전서숙과 관련돼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서전서숙 만든 사람이에요. 이상설이라는 분이거든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상설이 만든 거고요. 사료에서 서전서숙은 이상설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명동학교는 설립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학교 출신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윤동주. 그래서 이 명동학교는 지금도 앞에 가면 윤동주의 시비가 서 있습니다. 서시.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중서가 너는 국문학과를 가라. 예? 시를 써봐. 나 그때 그랬었는데. 왜냐면 도서관에서 내가 윤동주의 서시를 읽고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걸 우리 국어 선생님이 봤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중학교 2학년 이중석이한테는 그 문구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시인도 너무 멋있고. 시인이 멋있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인이 멋있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이 멋있어져요. 삶이 멋있어진다. 그리고 멍하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 근데 그 멍하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남들이 보면 웃는 거야. 막 구름 이런 거. 윤동주입니다. 얼마 전에 동주라는 영화 했었죠?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흑백 영화인데.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영화를. 아우.
더 얘기하면 안 돼. 또 빠져가지고 또 오늘 수업 못한다 또. 자, 그 다음에 연길입니다. 자, 연길은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이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대한국민회는 우리가 좀 기억해 놔야 될 게 있어요. 이 대한국민회는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했던 독립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할 독립군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직할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항일 무장투쟁사 할 때 또 나와요. 대한자 빼고 국민회 다음에 군만 붙이면 돼요. 국민회군. 독립군 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국민회군. 직할 부대입니다. 이걸 지휘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춤을 가장 잘 췄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안무라는 사람입니다. 안무. 춤을 안 출 수가 없죠. 그렇죠? 미쳤어요 이제. 미친 거, 이 정도 되면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지원부대, 재정을 지원해줬던 부대가 있는데, 이게 대한독립군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는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거든요. 누가 이끌었던?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입니다. 맛배기만 잠깐 보여줄게요. 나중에 독립운동사 공부할 때 항일 무장투쟁사가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 이거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정말 지금 시작이에요. 일제시대 전체가 딱 독립운동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멍해요.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다 그 단체가 그 단체 같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제거해 가느냐. 자, 그 다음에 왕청. 이 왕청에는 중광단이 설치됩니다. 이 중광단은 대종교 본사예요. 뭐 본사였다? 대종교 본사. 이게 나중에 이 중광단과 관련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 중광단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는 독립선언문을 이 중광단에서 작성을 해요. 1918년에 무호독립선언. 이걸 써놓으시면 됩니다. 중광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광단에서 심리평에 뭐를 운영했냐면 북로 군정서군 사관 양성소를 운영했던 거예요. 이 북로 군정서군 사관 양성소는 나중에 이 뒤에가 생략됩니다. 알겠어요? 북로 군정서군 사관 양성소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북로 군정서군이 되는 거예요. 사관들이 양성됐으면 이제 독립군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북간도 지역에 지금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산부 보겠습니다. 밀산부. 밀산부에 한흥동이라고 하는 한인촌이 형성돼요. 밀산부에도 뭐가 형성된다고요? 한인촌. 이게 이제 한흥동이 설립되는데요. 일종의 한인촌이 건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인촌이 건설됐다 보시면 되고, 이 한흥동에 있었던
이 한인촌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민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돼요. 한민학교. 자, 이렇게 해서 북간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중에서는 중요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한인타운,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타운, 이걸 신안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래서 결국 이 신안촌에 결국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던 겁니다. 이 신안촌에서. 하나씩 보죠. 자, 한민회가 설립됩니다. 제일 먼저 1905년인데 한민회는. 이 한민회에서 나중에 이제 건업회 이런 걸 창설하고요. 신문도 발행해요. 해조신문, 대동공보, 이런 신문을 발행했다. 이게 다 신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13도 의군이라고 해서 의병 부대가 창설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다시 뭐를 만든 거예요? 의병을 만든 거예요. 의병 부대다. 이건 나중에 근데 의병사 공부하다 보면 이름 딱 들으면 나오는 사람인데 유인석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13도 의군이에요. 뭐라고요? 13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자치단체는 권업회, 그 다음에 성명회,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특히 권업회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권업회, 이 단체가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권업회. 자, 이 권업회는 연해주에 있던 가장 대표적인 자치단체고요. 권업신문 이런 것도 발간합니다. 신문 이런 걸 발간했고요. 발행했다고 볼까요? 발행했고, 그 다음에 한민학교, 대전학교 이런 것들도 설립해요. 선생님, 한민학교는 여기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학교예요. 그냥 한민학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한민학교, 대전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돼요. 이게 1914년입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 이때 당시 이제 여기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이상설이라는 사람, 이상설. 독립운동 공부할 때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름 정리해 두셔야 돼요. 대통령의 정통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통령의 누구? 이상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 부통령의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도가 높은지, 이것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사의 비중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었던 독립운동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김일성의 독립운동사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김일성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저희 땐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났죠. 지금은 해도 돼요. 별로 안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사를 약화시키려면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사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데 임시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스쳤다 그럼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대한광복군 정부는 왜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느냐? 망명정부의 롤 모델을 최초로 제시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망명정부라는 게 뭐냐면 정부를 반드시 국내에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부를 해외에다 세워도 되잖아요. 이 망명정부의 롤 모델, 그러니까 결국 임시정부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정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이게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힘내세요. 이제 좀 졸릴 때가 됐죠? 졸릴 때가 됐어요, 이제. 자, 힘내십시오.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점점 표정은 굳어지고 있습니다. 1917년에 만들어진. 전러, 이건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러시아 한족회 중앙총회다 이 얘기예요. 이걸 전로라고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러시아를 노나라라고 했거든요. 노나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러일전쟁 이렇게 안 하고 노일전쟁 이렇게 불렀죠. 우리 옛날에 사학과 선생님들 맨날 교수님들 노일전쟁. 옛날에 노어 노문학 이랬어요. 러시아 문학 전공하시는 분들. 아, 이 노어 노문학, 여기 노어 노문학 전공하시는 분들, 노어 노문학. 이 사람들하고 또 대화하면 세계관 막 흔들립니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노어노문학 전공하신 분들. 아, 난 진짜 노어노문학 전공하신 분들이랑은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라서 막 얘기하면 막 정말 막 쭉쭉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완전 말려가지고 와, 말 정말 잘하세요. 노어노문학 전공하신 분들 정말 아는 거 많습니다. 동문학도 마찬가지고 불어불문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문학 전공하신 분들, 프랑스 문학, 독일 문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갑자기 어떤 그 여학생이 생각나가지고 미팅을 갔는데 노어노 문학이었는데 밤새도록 톨스토이를 얘기하더라고. 나도 톨스토이, 내가 말을 실수한 거지. 저도 톨스토이 좋아하는데요. 완전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말려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전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로 상관없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인데 이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공부하시면 돼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라고 하죠. 러시아 혁명. 이 레닌에 의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 1922년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죠, 소련.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크거든요. 1917년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왜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된 것이 독립운동 단체냐? 그건 이따가 들어보면 된다고. 레닌의 연설을 이해해야 되거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져요. 1919년에 만들어져요.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한 거거든요. 자, 한번 써볼게요. 3.1 운동이 일어나자 3.1 운동 발생 이후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한 것을 우리가 대한국민의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는 정부예요, 정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모델만 제시하는 거지, 망명정부에. 이제 최초의 임시정부예요. 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했다. 역사적 의의를 보면 최초 임시정부라고 보여요. 대통령의 헷갈리니까 노란 걸로 씁시다. 저기 헷갈릴까봐 노란 걸로 썼지 내가. 대통령의 손병희 누구라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며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던 사람. 이분이 손병희 선생이거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 손병희.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국무총리죠. 죄송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됐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대통령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고. 대한광복군 정부는 대통령을 손병희로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게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온다고 자꾸. 손병희 이상설이.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쵸? 많이 틀려요. 실제로.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독립운동 단체들을 외우는 게 왜 힘드냐. 독립운동 단체가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저희 독립군들도 비슷하고. 왜냐면 이게 이름을 만들 때 앞에 한국, 대한, 조선 이런 거 하나씩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뭐 광복, 뭐 독립, 혁명 뭐 이런 거 넣으면 뭐 이름 이거 조합해서 몇 개 안 되는 단어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뭐 한국 독립군, 아니 한국 독립당 이런 거는 같은 단체가 3개예요. 뭐 굉장히 행복해지죠. 구분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대한국민의회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넘어갑니다. 상하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살고 있지 않았지만,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이 상하이는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단체를 독립운동 단체를 4개를 알아보셔야 돼요. 4개. 상하이. 번호를 쓰면서 갈게요. 1. 동제사.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렇다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겠냐고. 18년을 했는데도 갑자기 자, 동제사라는 단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자, 조직을 볼게요. 신규식, 박은식,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활동 볼게요. 나중에 신화 동제사로 개편되고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화 동제사로 개편됐고요. 박달학원 이런 거 설립합니다. 설립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한 혁명당 1915년에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신한혁명당은 뭐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중에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독립선언서거든요. 대동 단결 선언 이게 1917년인데 이 대동 단결 선언을 작성해서 발표했던 단체가 바로 신한혁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3 대동보국단 이것도 1915년이고요. 조직은 신규식, 박은식이 중심이 됐죠. 신규식, 박은식 중심으로 활동이 됐던 단체고요. 활동을 볼게요. 진단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해요. 진단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예요. 신한혁명당과 연계되어 있었다. 대동보국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한청년당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낼 것 같아요? 대충 느낌은 오죠? 신한혁명당과 신한청년당을 크로스해서 내는 거예요. 지금 막 쓰고 있으면서 아 나오면 그냥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옛날에 입시할 때 보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근현대사는 근대사부터 출발하거든요. 형선대원군부터. 그럼 이게 쭉 가요. 그러다 이제 근대 문화사 여기 들어가면 막 전차가 언제 다니고 전하가 언제 개설되고 뭐 학교가 언제 놓아지고 막 이제 이런 뭐 막 근대 건축물들 막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표정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일제시대 처음 배웠잖아요. 거기까지는 또 즐거워해요. 그냥 막 이러다가 여기 딱 넘어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회 문화로 바꿔요. 아 이건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구나. 실제로 근현대사를 사회문화로 전향시켜주는 파트죠. 이 파트가. 신한청년당. 지금 이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신한청년당. 이게 1918년에 만들어져요. 자, 조직은 여운형이 중심이 돼요. 이분이 당수죠. 그 다음에 활동을 보면 신한청년보라는 잡지도 발간하고요. 뭐 신한청년당이니까요. 신한청년보 이런 거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요. 파견하죠. 그래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요. 선생님, 김규식이요? 김규식이요. 이 사람은 신규식이고. 신규식, 김규식. 완전 다른 분이에요. 신규식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이 신규식 선생님이에요. 한쪽 눈이 없으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신규식, 신규식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겠어? 자연스럽게 신규식으로 몰아서 그냥 가는 거지. 이건 김규식.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했어요. 이 김규식 선생님은 파견돼서 뭘 했다고요? 독립 청원서를 제출했다고요. 밑에다 쓰세요. 여러분들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독립 청원서 제출. 뭐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커요. 신한청년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쵸? 뭐 남았어요? 아, 미국 남았어요? 미국? 미국을 한번 해보죠.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그 무한도전에서 안창호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미주 지역 그 독립운동 그 안창호 선생님 손자분 또 나오셔가지고 흥사단 깃발 막 이렇게 펼치고 그러는데 나 또 무한도전 보면서 씨파 울었네. 아니 근데 나 왜 우냐면 나는 손자분 얼굴 그 무한도전에 나온 안창호 선생님의 손자분이 있는데 그 손자분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어디 사람이 그렇게 생겼냔 말이야 착하게.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못되게 생겨야지. 아 너무 착하게 생겨졌다. 너무 슬퍼 그런 걸 보면. 왜 그런 분들의 자제들은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을까? 그런 거죠. 응? 참, 너무 멋있습니다. 자, 5. 미주라고 하세요. 미주. 이 미주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1903년에 대한제국 시기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공식적으로 노동자 이민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해서 이 노동자들이 건너가면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탕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정리 한번 해보죠. 1903년 미국의 공식적인 노동자 이민 요청. 그래서 이 노동자 이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 그 다음에 파인애플 노동자들, 이 하와이 이주가 시작되죠. 나중에 이거는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애니깽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농장 이주가 시작돼서 보통 이제 하와이에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요?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웃어도. 씩씩하게. 자, 1903년 신민회가 결성돼요. 이 신민회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1907년의 신민회와는 완전히 다른 단체예요. 상관이 전혀 없는 단체죠. 신민회가 먼저 결성되고요. 그리고 1907년이 되면 한인 합성협회 요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한인 합성협회는 190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공립협회와 합쳐져요. 1909년에. 한인 합성협회는 1905년에 만들어진 공립협회와 1909년에 합쳐져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예요. 요게 합쳐져서 국민회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져요. 일단 한인 합성협회까지 설명해 두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거는 뭐하고 뭐예요? 신민회하고 한인 합성협회 요것만 하와이네? 그쵸? 그리고 또 하와이에 만들어진 게 1914년에 대조선국민군단이에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은 우리 아까 전에 1910년대 비밀결사에서 배웠던 조선국민회. 이 조선국민회가 대조선국민군단의 국내 지부예요. 대조선국민군단. 이게 박용만이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조선국민군단이 굉장히 특이한 단체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사 배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보통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위치에 따라서 독립운동가가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독립운동 방법이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주와 연해주, 우리나라와 가까운 쪽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무장투쟁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길러서 국내로 진공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가 독립하자. 뭐 이런 독립운동 노선을 갖고 있고 상하이나 미주 이렇게 우리나라와 원거리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외교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박용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미주에서 독립군을 막 기르고 있으니까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길러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되게 좀 특이한. 그래서 이승만과 사이가 되게 안 좋죠. 이 박용만이 이승만한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스테이크를 썰면서 양복을 입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더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스테이크를 썰면서 독립운동하는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이런 거 쓸면서 독립운동하고 뭐 이러는 거를 박용만이는 원치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도 많은 독립운동이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샌프란시스코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국민회가 중요하거든요. 이 국립협회는 사실 이거의 과도기적인 형태니까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이 국민회가 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908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해외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장인환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인을 사살하는, 이 스티븐슨이 바로 친일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이런 거 체결될 때 가장 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장인환 전명훈 선생님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그리고 막 널 응징하겠다. 신문에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쏴서 버려요. 죽여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착하게 살아. 알겠어? 뭐, 야, 너는 너의 잘못을 열거하면 이러고 죽으면 죽을 때 이유를 알잖아. 근데 이렇게 죽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 응? 빵, 뭐 이런 거. 응? 한번 보세요.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 선생의 샌프란시스코 의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장인환 전명훈 이 선생님들이 스티븐스를 사살한 거죠.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1908년 샌프란시스코 의거 이후에 1909년에 국민회가 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회가 바로 대한인국민회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뭐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대한인국민회가. 이거 이거 이래. 이거 지웠네, 이것도? 대한국민의회 있지 않았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다음에 북한도 연길에 대한국민회 있지 않았나? 그럼 이건 뭐야? 대한인국민회? 그럼 인이 중요한 거야, 인?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얘는 인이 중요하네, 인. 응? 인이 중요한 거, 인. 예, 이렇게 해볼까요? 누가 중심이 되냐면 이승만, 박용만이 중심이 됐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걸 이렇게 쓰고요. 조직 이승만,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이 대한국민회는 1911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는 1911년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건 191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1911년 상관없어요. 이게 이걸로 바뀐 게 중요해요. 국민회가.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미주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총 지휘했던 본부다. 지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한민보 이런 신문도 발행합니다. 활동이죠. 자, 그 다음에 1913년이 되면 여기 밑에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9년, 8년, 9년, 11년, 1913년 흥사단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님이 중심이 됐던 단체예요. 누가 중심이 됐던? 안창호 선생님 호가 뭐예요?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 있죠. 도산공원 몰라요? 강남에 도산공원 있잖아. 그쵸? 거기 보면 도산기념관 앞에 있거든. 안에? 거기 가면 안창호 기념관이죠 그게. 맨날 강남 클럽만 다니고 씨. 한번 가보지도 않고. 활동. 미주 동포들의 애국 개몽운동 이런 걸 주로 하죠. 미주 동포들의 애국 개몽운동. 그 다음에 국내 지부도 만들어요. 수양 동호회라는 단체도 결성하죠. 이것도 26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광이라는 잡지도 발행합니다. 흥사단이었습니다. 흥사단.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요 샌프란시스코 요 밑에다 해야 되는데 멕시코. 아, 이거 하면 원래 웃던데. 멕시코. 나 이러면 지랄. 멕시코 지역에도 숙모학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름만 쓰세요. 멕시코 지역에 숙모학교가 설립된다.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자, 지금 한 페이지에 정리되셨죠? 그쵸? 이거를 쫙 펼쳐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얼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은 어떤 독립운동단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어디 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흥사단이 미국 하와이에 있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동제사가 어디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독립운동 그 단체의 어떤 활동에 유념하지 말고 펼쳐놓고 그 지역을 일단 정리하는 게 급선무예요. 알겠어? 지역만 정리해도 각 독립운동 단체의 지역만 정리해도 나오는 문제의 80% 이상은 다 맞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흥사단의 활동을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흥사단이 어디에 만들어진 단체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제사가 박달학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상하이에 동제사가 박달학원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걸 묻는 거는 그건 실제로 만점 방지용 문제예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죄다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동제사가 상하이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자주. 그러니까 문제 출제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던 거 합시다. 구석기 유적지를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유적지를 나눠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됐다.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보면 죄다 맨날 그것만 출제돼. 그게 출제 빈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 제가 매번 얘기하죠. 우리는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하는 부분은 물론 깊이 있게 하셔야 되겠지만 역사학을 전개하려는 게 아니고 전공하려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출제 빈도수에 맞추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독립운동 단체를 지역으로 일단 잘 위치시켜 놓는 연습부터 해라.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박아놓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원래는. 왜? 그러면 지역이 떠오르거든. 이게 오른쪽 여기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왼쪽 아래 상하인 것 같던데 뭐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지도를 그려서 펼쳐놓는 게 실제로 암기할 때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유리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저는 글씨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 다 못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 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지도를 가운데다 딱 센터에다 지도를 그려놓고 쫙 펼쳐서 쫙 지도에다 정리를 하시라고. 그게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더 효율적이다. 잠깐 쉬었다가 3.1운동으로 넘어갑니다.